사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류수나 순수한 물에만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전기가 흐르는 물에 있을 때 감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수한 물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에는 보통 먼지, 광물, 모래, 그리고 다른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가 항상 차가운 것은 아니에요. 온도를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우주의 매우 추운 부분에서 측정한다면 섭씨 영하 270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온도계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흰 우주복을 입는 거예요. 흰색 우주복이 햇빛을 반사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너무 덥지 않게 합니다.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워터밀, 양귀비, 개구리밥의 씨처럼 더 작은 씨앗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상 가장 작은 씨앗은 난초 씨앗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커피가 탈수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커피에는 약간의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탈수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은 시력이 나빠요. 또한 꽤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나 쥐와 같은 작은 생물체가 휙 지나쳐가는 것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저 놀라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갈색빵이 흰빵보다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빵의 색이 갈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통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사고 싶다면 항상 라벨을 읽고 주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통밀 또는 통밀가루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고체, 액체, 그리고 가스, 즉 기체의 3가지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전 가스 만들기 전문가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플라즈마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플라즈마는 어떤 끈적거리는 젤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종종 이온화가스라고 불리는 과열된 전자와 이온입니다. 열을 충분히 가하면 거의 모든 원소가 플라즈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 분자들은 분해될 거고 더 이상 같은 원소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을 플라즈마로 바꾼다면 물은 더 이상 H2O가 아닐 테고 그 물은 마시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요. 짠물과 맹물이 얼마나 빨리 끓는지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짠물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짠물은 또한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같은 부피의 물에 소금을 넣으면 그 질량이 커지고 끓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바나나는 나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소위 바나나 나무는 키가 8m까지 자라서 진짜 나무만큼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바나나 식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년생 허브입니다. 바나나 식물은 나무 섬유가 없어서 나무라고 할 수 없어요. 큰 줄기와 잎은 있지만 몸통이나 가지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석탄에서 나온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압축된 탄소입니다. 지구 표면 아래 145km 아래에서 가열됩니다. 석탄은 불과 3km 지하에 있어요. 미국의 조지아주는 복숭아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복숭아를 재배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캘리포니아주는 54만 톤 이상의 복숭아를 생산했습니다. 조지아는 상위 3위권 안의 생산지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복숭아 먹고 싶죠? 어떤 사람들은 오리 울음소리는 메아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리가 내는 끽하는 소리, 끼루룩거리는 소리, 짖는 듯한 모든 소리는 단단한 표면에 튕겨나오는 음파를 발생시켜 메아리를 만듭니다. 이런 오해가 등장하게 된 건 대부분의 오리들이 살고 있는 연못의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연못이 있는 지역은 보통 평탄하고 음파가 반사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언덕이나 산이 있다고 해도 오리들이 내는 소리는 너무 약해서 큰 메아리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어느 소리든 적용됩니다.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수많은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식품은 몸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항상 살이 찌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찔 거예요.
하지만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탄수화물을 먹어보세요. 그런 탄수화물은 콩, 렌즈콩, 옥수수, 시리얼, 통밀빵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개들은 세상을 흑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의 시력이 사람과 같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처럼 모든 색조를 보지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개도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온의 90%가 머리를 통해 빠져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겨울에 모자를 씁니다. 하지만 머리를 통한 체온의 손실은 10%에 불과합니다. 발목, 목 또는 손과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을 통한 열 손실보다 많지 않아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선원들과 조종사들이 세상과 연락이 끊기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흥미로운 전설일 뿐이에요.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난파나 불가사의한 실종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루에 사과 1개씩 먹는다고 의사를 멀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씩은 만나게 될 거예요. 사과는 섬유질과 비타민C로 가득 찬 훌륭한 과일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장기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만약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간다면 사과를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유일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지면 290km 위로 올라가면 눈에 잘 뜨일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에서는 고속도로, 다리, 댐, 공항, 그리고 다른 거대한 건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더 멀리 가면 레이더 영상으로만 만리장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맨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화는 전 세계 공통이 아닙니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SL, 미국식 수화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한 손 손가락으로 알파벳 스펠링을 표시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BSL, 영국식 수화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두 손을 이용한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유기농 식품이 더 영양가 있고 무농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기농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살충제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유사 합성 물질만큼 환경에 해롭습니다. 반면에 유기농 식품과 비유기농 식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양은 매우 적어서 두 종류 모두 먹어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제품이 더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도 없습니다. 번개는 실제로 같은 곳을 2번 칠 수 있고 적어도 첫 번째 지점과 매우 가까운 곳에 다시 칠 수도 있습니다. 즉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번개가 이미 친 곳에 숨는 것은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비난처를 찾고 금속이나 전기가 통하는 물건은 만지지 말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여러분은 아마도 두통을 일으키는 것이 설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사는 인슐린 호르몬의 과잉 생산을 초래합니다.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고 두통이 생깁니다. 꿀과 같은 천연 설탕은 가공된 설탕보다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과당이 많이 함유된 옥수수 시럽의 생물학적 효과는 꿀의 효과와 거의 같다고 확신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사탕과 다른 달콤한 것에는 1인분당 더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더 많은 칼로리를 의미하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감기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유제품이 점액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냉동 유제품은 인후염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은 필요한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기에 세균이 득실거린다고 믿습니다. 화장실이 가장 깨끗한 장소가 아니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기 시트는 그러니까 휴대폰보다 깨끗합니다. 네, 화장실은 닦고 소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보다 통계적으로 10배나 적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크. 사람들이 청각, 촉각, 시각, 미각, 후각의 5가지 경험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감각은 적어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공간에서의 방향 감각, 온도 감각, 균형 감각, 그리고 생리적인 상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수영을 한다고 해서 근육에 경련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혈액을 필요로 할 거예요. 하지만 다리와 팔의 근육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뇌의 10%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합니다. 뇌는 하루 종일 밤낮으로 바쁩니다. 뇌는 신체 자원의 약 20%를 필요로 하고 절대로 완전히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조차도 스스로 기능을 수행합니다. 흰 달걀은 갈색 달걀 못지않게 건강에 좋습니다. 달걀 껍질의 색깔은 알을 낳는 달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계란의 영양적 가치는 암탉이 먹은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미새는 비록 사람이 아기 새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새끼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새들은 후각이 약합니다. 그래서 새는 그 차이를 모를 거예요. 매일 8잔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요소들은 전반적인 건강, 활동 수준,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키는 것은 달의 중력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연 위성은 바닷물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힘은 지구의 중력보다 1억 배 이상 약합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구, 달, 태양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입니다. 게다가 당기기보다는 밀기에 가까워요. 탄산수는 맹물만큼 수분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은 몸무게의 4%를 땀으로 흘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즉시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맹물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탄산수를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설탕물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탄산 설탕물을 마셨어요. 탄산 여부는 참가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지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해수면 위의 높이를 따질 때만 그렇습니다. 만약 베이스에서 정상까지의 높이를 측정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하와이 섬에 있는 마우나케아입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9,000m입니다. 마우나케아는 해발 4,200m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태평양 아래로 6,000m 더 뻗어 내려가 있습니다. 즉, 더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겨 있고 산의 총 높이는 1,200m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 거의 1.6km 더 높습니다. 카멜레온은 자신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을 바꾸는 이유는 단지 위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카멜레온은 위장이 뭔지도 몰라요. 색깔의 변화는 카멜레온이 체온을 조절하고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습니다. 사막을 정의하는 건 온도가 아니라 강수량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잘 알려진 사막이 덥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몹시 춥습니다. 극지 사막이라고 불리죠.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운의 사람들은 분석적이고 좌뇌인 사람들은 창의적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뇌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특정한 일에 더 많이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반구는 언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도 사람들이 우뇌와 좌뇌 중 한쪽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숨을 헐떡일 때 혀가 입 밖으로 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가 땀을 그렇게 흘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개의 땀샘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게다가 개의 몸 곳곳에 땀샘들이 있습니다. 개는 콧구멍, 혀, 그리고 폐의 안쪽 면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숨을 헐떡입니다. 또한 열을 식히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린은 하루에 30분보다 훨씬 오래 잠을 잡니다. 물론 사람처럼 오래는 아니에요. 기린의 수면 패턴은 상당히 전형적입니다. 연구원들은 기린 무리를 관찰한 후 기린이 밤에 잠을 자고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기린은 매일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그 신호는 인공위성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단말기는 무선 라디오 신호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런 다음 지상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타워가 거대한 연결망을 통해 여러분을 다른 휴대폰으로 연결합니다. 산소가 떨어지면 피가 파랗게 변한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착시 현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피는 조직층을 통해 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혜성에 꼬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혜성의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혜성이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얼음과 바위 덩어리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별에 가까워지면 얼음은 태양 복사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꼬리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혜성의 꼬리는 너무 희미해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맑은 밤이나 빛의 원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수백만 개의 별을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운이 좋고 시력이 좋다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별의 숫자는 약 3,000개입니다. 이 별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충분히 밝은 별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밝은 물체들은 인공위성, 행성, 그리고 먼 은하들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갖게 될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뇌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생산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과정은 뇌의 특정 부분에서 진행됩니다.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말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말벌도 똑같이 할 거라고 확신하지는 마세요. 벌들은 인간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먼저 괴롭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벌은 성질이 너무 나빠서 둥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을 쏠 수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때는 무작위로 떠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큰 암석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만약 그곳에 갈 수 있다면 그곳이 얼마나 텅 비고 고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소행성들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충돌 가능성은 우스울 정도로 작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한다면 우주선의 레이더는 소행성을 쉽게 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꿀을 습한 환경에 놔두면 실제로 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품의 뚜껑을 덮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꿀은 정말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꿀의 항균 특성은 어떤 유기체도 꿀에서 자랄 수 없게 합니다. 달의 어두운 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과 지구는 조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달의 한 면만 봅니다. 태양, 달, 그리고 지구는 모두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가끔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의 한쪽 면은 밝게 빛납니다. 그러면 뒷면은 어두워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달빛처럼 모든 게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